여러분은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소리를 듣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 음악을 틀어놓은 라디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 이런 일상의 소리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소리들이 희미해진다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웅얼거리는 것처럼 들리고, TV 소리를 점점 더 키우게 되고, 전화벨 소리가 울렸는지조차 모른다면 말입니다. 청력 저하는 나이가 들면서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시력 저하처럼 바로 느껴지는 변화가 아니라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소리가 뭉개져 들리거나 대화가 힘들어지면 그제야 청력 저하를 실감하게 되죠. 얼마 전 한 할아버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평소에 조용한 성격이었던 그분은 가족들과 대화를 점점 줄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기는 하지만 정확히 무슨 말을 하는지 구별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대화 속에서 계속 뭐라고? 라고 되묻는 것이 부담스러워지자 점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청력 저하는 단순히 소리가 안 들리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청력은 한번 손상되면 완전히 되돌릴 수 없지만 미리 관리하고 보호한다면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며 청력이 나빠지는 이유, 그리고 이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관심이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첫째, 청력 저하가 일어나는 이유. 우리 몸의 모든 기관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노화 과정을 겪습니다. 청력도 예외가 아닙니다. 젊었을 때는 아무 문제 없었던 소리들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흐려지고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가장 큰 원인은 감각신경성 난청입니다. 우리 귀에는 달팽이관이라는 작은 기관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유모세포라고 불리는 아주 작은 털 같은 세포들이 촘촘하게 나 있어 소리를 감지하고 뇌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유모세포들이 서서히 손상되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 결과 소리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게 되고 점점 청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한 60대 남성이 있었습니다. 젊을 때부터 공장에서 일하면서 기계 소음 속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당시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지만 50대 후반부터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가 뭉개져 들리기 시작했고, 특히 여성이나 아이들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오랜 기간 큰 소음에 노출된 경우 유모세포가 더 빨리 손상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원인은 혈류 감소입니다. 귀로 가는 혈관이 점점 좁아지면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청각신경과 세포들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귀로 가는 혈류량이 더욱 줄어들어 청력 저하가 더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청력 저하가 발생할 확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혈관이 좁아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청각신경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음도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젊었을 때는 큰 소리를 듣고도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소음들이 오랜 시간 누적되면서 청력에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특히 이어폰을 자주 사용하거나 시끄러운 환경에서 일했던 분들은 청력이 더 빨리 나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청력이 나빠지는 신호들. 청력이 저하되기 시작하면 어떤 변화들이 나타날까요?
사실 청력이 점진적으로 나빠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초기에 눈치채지 못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신호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자신의 청력이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작은 소리가 잘 안 들린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분명하게 들리던 소리들이 점점 희미해지고 특정한 음역대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여성이나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더 희미하게 들리거나 문자 알림음 같은 고음이 잘 들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주변 사람들의 말이 명확하게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리는 들리지만 말이 뭉개져서 들리거나 단어를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이야기할 때는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시끄러운 곳에서 대화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카페나 식당처럼 주변 소음이 많은 공간에서는 더 심하게 느껴지는데요. 주변 소음과 사람의 목소리를 구별하는 능력이 떨어지면서 대화를 하는 것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TV 볼륨을 점점 키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보다 볼륨을 더 높여야만 또렷하게 들린다면 청력이 저하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TV 소리가 너무 크다고 이야기한다면 한 번쯤 청력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70대 남성이 어느 순간부터 TV 소리를 점점 크게 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귀가 답답한 날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점점 볼륨을 키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손자가 TV를 보다가 할아버지, 소리가 너무 커요. 라고 말했고, 그제야 자신이 점점 잘 듣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 신호는 이명입니다. 귀에서 삐 소리나 웅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명은 청력이 저하될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입니다. 갑자기 조용한 공간에서도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면 이는 청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청력이 저하되는 신호들은 일상에서 서서히 나타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청력이 나빠지는 걸 초기에 감지하고 미리 관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나이 들어도 청력을 지키는 방법. 청력은 한번 손상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상 속에서 몇 가지 실천만 해도 청력 저하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청력 스트레칭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귀도 자극을 받아야 기능이 오래 유지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바깥 소리를 조용히 들어보세요.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 바람 소리, 새소리 등을 하나씩 구별해 보려는 습관을 들이면 뇌가 소리를 인식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귀 건강에 좋은 음식 섭취하기입니다. 귀 건강을 위해서는 특정한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비타민 B12는 신경 건강을 보호하고 청각 신경세포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그네슘은 귀의 혈류를 원활하게 하고 소음으로부터 귀를 보호하는 기능을 합니다. 아연은 면역력을 높여 감염으로 인한 청력 저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떤 70대 여성은 청력 저하를 막기 위해 식습관을 바꾸었습니다.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견과류, 생선을 더 많이 섭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몇 개월 후 청력 검사를 받았을 때 기존보다 더 나빠지지 않았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음식 하나가 청력을 완벽하게 지켜주는 것은 아니지만 올바른 영양소 섭취가 청력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귀를 쉬게 하는 시간 갖기입니다. 현대인들은 하루 종일 소음 속에서 살아갑니다. 텔레비전 소리, 전화 통화, 이어폰 사용, 교통소음 등으로 귀가 쉴 틈이 없습니다. 하루 중 일정 시간은 조용한 환경에서 귀를 쉬게 해주세요.
특히 자기 전에는 큰 소리를 듣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하루의 일정 시간 동안 조용한 환경에서 생활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청력이 덜 저하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하루에 30분씩 조용한 시간을 갖고 명상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난청이 발생하는 속도가 더 느리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귀에게도 휴식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방법은 정기적인 청력 검사를 받는 것입니다. 시력 검사는 자주 받지만 청력 검사는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청력도 조기에 이상을 발견하면 더 나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40대부터는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청력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가족 중에 난청을 경험한 사람이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귀 건강을 위한 올바른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봉으로 귀를 깊숙이 파지 않도록 하고 갑작스러운 압력 변화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행기를 탈 때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고층으로 올라갈 때는 사탕을 먹거나 물을 마셔서 귀의 압력을 조절해 주세요. 또한 이어폰 사용 습관도 중요합니다. 한 40대 여성은 출퇴근할 때 항상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었습니다. 볼륨을 크게 틀지는 않았지만 하루 4시간씩 이어폰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쪽 귀에서 삐 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병원에서는 그녀에게 소음성 난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이후로 이어폰 사용을 줄이고 조용한 환경에서 음악을 듣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네 번째, 청력 저하를 극복하는 방법. 만약 이미 청력이 저하된 상태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난청이 찾아오면 그냥 참거나 불편함을 감수하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청력을 보호하고 나빠지는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보청기 사용에 대한 편견을 버리는 것입니다. 보청기는 단순히 소리를 키우는 기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뇌는 소리를 인식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제대로 된 소리를 듣지 못하면 뇌가 점점 소리를 해석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보청기는 뇌가 소리를 계속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청력 저하가 심하지 않은 초기부터 보청기를 착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한 70대 남성은 보청기 착용을 망설였습니다. 이제 늙어서 보청기를 써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어 자존심이 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친구의 권유로 보청기를 착용한 후 그는 가족들과 대화가 훨씬 편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잘 들리지 않던 손주의 목소리도 또렷하게 들리면서 그는 왜 진작 착용하지 않았을까? 라고 후회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청각 재활 훈련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청력이 저하된 경우 그냥 보청기만 착용하는 것보다 소리를 구별하는 훈련을 함께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다양한 소리를 들으면서 집중해서 어떤 소리인지 구별하는 연습을 하면 뇌가 소리를 더 잘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청력이 저하된 사람들은 보청기 착용과 함께 소리 감별 훈련을 병행했을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소리를 들을 때 집중해서 듣고 여러 환경에서 다양한 소리를 구별하는 연습을 하면 청각신경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주변 환경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청력이 저하된 경우 소음이 많은 환경에서는 대화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조용한 곳에서 대화를 나누거나 상대방이 또렷하게 말하도록 요청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식당이나 카페에서 자리를 선택할 때 벽 쪽이나 소음이 적은 곳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난청이 있는 분들은 단순히 소리가 작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음역대가 잘 들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천천히 또박또박 말해주고 너무 멀리 떨어지지 않고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대화할 때 상대방을 바라보고 입모양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더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한 80대 할머니는 청력이 많이 저하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그녀와 대화할 때 천천히 말해주고 의사소통이 편하도록 텔레비전 볼륨을 낮추고 대화를 더 자주 하면서 그녀는 점점 대화에 참여하는 것이 편해졌다고 합니다. 그녀는 가족들이 내 청력을 이해하고 배려해주니 덜 외롭다고 말했습니다. 청력 저하는 단순히 귀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과도 직결됩니다. 조기에 대처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면 더욱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아침에 들리는 새소리, 가족과 나누는 따뜻한 대화, 바람이 스치는 소리. 이 모든 소리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하나둘씩 들리지 않기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청력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중요한 감각입니다. 소리는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을 연결해주고 추억을 만들어주고 사랑하는 사람과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또렷하게 듣고 자연의 아름다운 소리를 즐길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소중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청력이 저하된다고 해서 사회적 활동을 줄이거나 대화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생활 습관을 바꾼다면 지금의 소리를 오래도록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는 어떤 소리가 들리나요? 이 소리를 내일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들을 수 있도록 오늘부터 귀 건강을 위한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다루고 싶은 주제나 사연이 있으면 댓글에 적어주세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행복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